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온 시청자는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마감을 잘했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조정이 깊게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또한 저점의 라인들을 한 번 더 테스트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2,500포인트, 2,550, 2,600, 2,700 이런 박스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700과 2,500 사이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줄어들었죠. 매도량들이. 그래서 4분기 때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5조까지 9월 말까지 이렇게 15조까지 포트를 갖고 있었죠. 그 전에는 24조까지 갖고 있다가 7, 8, 9월 달에 이제 포트를 많이 덜어냈어요. 이게 한 10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가 나왔던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지수 방어는 2,500 라인이고요. 이쪽에 아마 저점이 될 수 있고요. 살짝 밀린다 해도 2,550에서 2,500포인트 때는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틀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2,600, 2,700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장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13조까지 시장에 매수하고 있어요. 약간 포트를 덜어내서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4분기는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우리가 가장 걱정이 많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 밑에 떨어지면 이제 물량을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걱정이 많은 게 IT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한 비중이 많이 높게 포트에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여지는데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삼성전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타점을 잡아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17만 원 깨지면 16만 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해서 4분기 12월까지 끌고 가면 밴드의 상단까지는 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동차는 4분기 자체가 사이클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던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였다면 4분기 때는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서 상반기처럼 세게 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밴드를 매매하는 게 더 공간의 밴드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 있잖아요.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움직여요.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철강, 화학, 그다음에 게임 이런 종목들이 중국 부양책 때문에 다음 주에도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고요. 엔터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4분기 때는 위쪽으로 좀 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는 많이 쌓여 있어요.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코스닥의 변동성은 좀 세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힘도 되게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처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깊숙이 들어가면 매매에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코스닥을 매매하신 분들은 하루에 급등락이 한 10%에서 5%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매매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투자금을 조그맣게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을 봤을 때는 바이오 관련주가 지금도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밀려서 조정을 줬던 그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이 받쳐주고 업황에 리사이클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때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타점을 잡는다면 아마 기관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끌어올려서 펀드 수익을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우리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 쪽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좀 쉴 수 있어요. 9월 달에 배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거의 저점에서 한 30%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녹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번외적인 사이클에 대한 종목들을 잘 보면 돼요. 특히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쪽을 좀 잘 보고요. 그다음에 OTT나 영어 관련주들 이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쪽도 볼 수 있는 시기가 4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종목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고 변동성을 즐기면서 시간을 주게 되면 4분기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3분기보다 우호적인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코멘트 잘 듣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4분기 때도 우리가 편하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과 지혜들이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상담을 이어질 건데요. 저는 상담을 스터디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상담할 때마다 그 종목의 스탠스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종목을 우리가 상담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상담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2시간 더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한민화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8만 5천 원. 비중은요? 비중 30%.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업황 개선보다는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런 화학 관련주, 정유 관련주, 철강 관련주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할 수 있으세요? 추가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한 번 더 중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대한유화 자체는 실적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밀렸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철강, 화학, 정유들은 꼭 중국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져요.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 철강, 화학, 정유 자체 사이클 자체는 세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싸다고 보지 말고요. 업황을 보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황을 우리가 비교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철강, 화학, 정유 살 때는 중국의 상황을 꼭 보시고 사시고요. 이거는 뭐 괜찮아요.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요. 15만 원 되시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15만 원까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자.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이센스 매수가 비중은요? 22,700원에 10%요.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당뇨? 당뇨, 혈당 네. 때문에 좀 샀는데 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네. 주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단가 좀 낮춰놓은 건데 여기서 네. 또 혹시 단가 좀 그 주가 매수를 더 하면 반 더 하면 안 될까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네. 이런 요 종목들은 아이센스 아까 당뇨, 혈당 뭐 이런 그런 그 연속 설단기라 그래요. 측정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네. 또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건 당뇨 쪽이에요. 비만, 당뇨,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특히 당뇨 쪽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을 좀 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 단 이 종목이 못 가는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신용. 이제 빚을 얻어서 들어오는 신용 물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 올라가면 밀어놓고 올라가려면 밀어요. 신용이 많이 털렸어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좀 더 지금 자리는 사도 돼요.
지금 자리에 그냥 반 더 사도 되는가요? 네, 반 더 사버리세요. 네. 네. 예,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더딜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괜찮으세요? 네. 예, 그러면 네. 이 종목은 23,000원까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와요. 그 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가가 잘 가다가 7월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네. 밀렸죠. 이렇게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도 밀리고 9월 달도 밀렸잖아요. 이렇게 네. 퐁당 밀렸어요. 그럼 이거 네. 잘 봐. 이 종목이 잘 가다 이렇게 밀린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밀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밀렸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시장이 밀렸어. 7월, 8월, 9월 달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예.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뭐냐?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시장의 네. 문제, 시장이 빠졌을 때 이 문제가 네. 시장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시장이 좋아지면 이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요 저점 자리, 여기 저점 자리라고 하거든요. 요 라인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얘기했지만 충분히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라인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도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0원, 2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돼요. 실적도 괜찮고 이 네. 당뇨 쪽은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여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이라 그래요. 이제 뉴스를 네. 딱 보면서 이런 종목은 그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뇨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상한가예요. 그다음 비만의 네. 뉴스가 나온가? 그래도 막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탈모 있죠. 탈모 나오면 상한가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뇨의 뭐 센스나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당뇨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헤드라인을 우리가 딱 보고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잘 보고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해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저때 강원랜드 상담해가지고 네.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다행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우 네. 제가 이제 틀리는 것도 많은데 하여튼 아니요. 네네. 가격까지 정해주셔가지고 수익 네. 보고 많이 보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고 나오세요. 알겠죠? 네. 네, 좀 엉덩이 고맙습니다. 무겁게 해서 많이 가져가면 네. 수익 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네.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튼튼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감기 조심하고 환절기 때 외출할 때 옷 따뜻하게 보온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씨가 종목이세요? 금방 추워졌어요. 네네. 우리바이어요. 어려운 거 사셨는데요. 매수가 비중은요? 4,770원에 어제 샀어요. 4,770원에 30%요.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인데. 차트를 볼 줄 아시죠? 직접 사신 거예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 샀어요. 잘 사셨네. 차트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런 거는 이게 테마로 엮인 거 아시죠? 예. 테마로 움직여요. 예. 미국의 대선의 테마로 영향을 줘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라 해서 이게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데 10월달 잘 못 팔면 힘들어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로 소멸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제로 때문에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테마 위주로 움직였던 것들은 이제 불확실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 미국이. 그러면 10월달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난다고 팔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 예. 이해되죠? 이게 실적과 이런 것들보다는요 테마 위주로 돌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예. 이 신용이 9%가 넘어요. 아, 예. 그러니까 9%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개인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인생 한 방이다 뭐 있겠니 막 이런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막 돈을 빌려서 막 들어온 개인들이 9%가 넘는다는 거는 한 번 튀면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한 이해됐죠? 5,5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5,500원 라인이에요. 거기가 한 번 더 올라와요. 근데 거래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놀링하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왔다 갔다가 할 건데 여기서 한번 음봉이 길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테마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11월이면 10월 중순 되면 끝날 거예요. 예. 먼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여기 파동이 두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잠부터 하면 이제 급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번 바로 탁 튀거나 여기서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럼 팔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아, 예. 왜 그러면 신용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언제라도 급락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겠네요. 이게 실적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2천억이고 뭐 이런 마리나나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엮여갖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예. 테마 같은 경우는 올라간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후단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빵 튀고 와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올릴 때 더 가더라도 팔아버리세요. 5,500원 정도에서 팔으려고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5,500원짜리예요. 그 라인이에요. 그 라운드 피격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디라고 하는데 이 마디까지 장중에 한번 팍 튀어 올라오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예. 만약에 여기 자리에서요 갭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급락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500원 라인 이거 짧게 잡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아, 4,500원 깨지면 팔아버려. 일정 손절해야 팔아버려. 예, 되겠네. 손절 빨리 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이 변곡 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세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밑으로 갭 떨어지면 많이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제로가 붙었던 거가 제로 소멸이 되면 오래 걸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 하고요. 다음부터는 신용 물량 꼭 체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포스코 부처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만 원에 50%요. 이거 지금 갖고 수익 중은 아니세요? 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네. 제가 전에 그 35만 원에 팔고 나왔다 다시 구매한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게 35만 원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못 갈 것 같은데. 아,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지금 수익 챙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들고 알겠습니다. 있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적이 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게 이제 바닥에서 한 20~30%까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양극재, 음극재, 뭐 소재 다 움직였거든요. 쉘도 마찬가지고요. 10월 달은 처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놀링이라 그래요. 이렇게 막 추세를 만들어서 막 끌고 가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시장이었잖아요. 쫙 끌어올렸는데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랠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추세는 네. 지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맞고요. 만약에 이게 월요일 날에 만약에 네. 양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정리하시고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월은 아, 밀릴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떨어지면 저 바닥에서도 온다 그러면 22만 원 라인들 있잖아요. 요 예. 갭이라 그래요. 여기 갭이라고 그래요. 뚱 해서 여기가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갭 뜬 자리가 있어요. 요까지는 매크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예, 예. 갭 메꿨다 가니까 월요일날 수익을 챙기고 그때 떨어지면 여기서 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PSP 매수가 비중은요? 36,800원에 15%.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오래 걸렸죠, 조금. 네, 사실은 더 높게 샀다가 네. 조금 물 타서 낮춘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반기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조건이 가장 많이 빠진 반도체 관련주들.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들어간 게 HPSP예요. 아,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영원한 주식이 없어요. 그다음 업황 네. 회복이 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가장 많이 떨어지고 다시 가장 많이 떨어져서 다시 리사이클이 돌아와요. 그 주침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이런 스몰캡이라 그래요. 반도체 쪽은 꼭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이 요새 많이 사던데. 그렇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닥을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기관이 사냐 안 사냐 봐야 돼요. 메인은 기관이에요. 거래소는 누구예요? 메인이 외국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테마주는 누구예요? 개인. 개인. 네,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집이 돼 있어야 돼요. 코스닥은 무조건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테마주는 이제 개인이 들어와야 해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급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종목이고 여기 봐봐요. 기관의 수급 봐봐요. 계속 끌어올리죠. 이거 한번 봐봐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들어왔냐면 기관들이 매집이 상당하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이거 9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1차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는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냐? 네. 아까도 똑같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를? 최고가랑 최저가 중간가. 그건 이제 맞아요. 그거는 이제 1차 반등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2차 반등은 어디에 일어나냐? 이렇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줄 때 언제서부터 조정을 줬나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급락이 나왔다는 게 4만 2, 3천 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여기죠. 저점을 잘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죠? 쫙 밀렸어요. 그럼 이거 밀릴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7월, 8월, 9월 달에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7, 8, 9월 달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이 시장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네.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면 이 떨어지는 라인이 있죠.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7월 초의 가격까지는 회복해요. 무조건 회복해요. 이게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중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반등은 여기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 라인에 반등이 여기 이제 1차 반등이 끝났다 그래요. 여기는 무조건 이제 자연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까지 바닥에서 2번 잡고 이 중간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2, 5 반등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 패턴은 어느 종목도 보더라도 이 전고점 대비 50% 빠진 가격이면 여기서 반등이 25%까지 들어와요. 그게 50, 25 반등이라 그래요. 그럼 1차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네네. 1차 반등이 끝자리잖아요. 네. 맞잖아요. 1차 반등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25% 정도 올라왔어요. 50% 빠져서. 네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갈 또 거냐? 빠져요? 안 거냐? 이건 이제 우리 고민해요. 그렇죠? 또 빠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가 뭘까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전제 조건이 네. 뭘까요? 기관이 그렇죠. 사야 돼요? 끝. 네.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메인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네네.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누르더라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려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왜 그러면 기관이 산다는 거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펀드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제 운영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관이 이제 상반기 그 3분기까지 매도 물량이 되게 셌거든요. 그죠? 네. 비중 많이 덜었어요. 그럼 4분기 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종목들을 끌어올리기는 수익률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외국 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섹터의 비중을 줄이면 4분기 때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끌어올려요. 펀드 수익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4분기 때는 반도체 소부장을 잘 보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못해도 4만 원까지는 연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좀 추가 매수 끌고 갈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해석해봐요. 알겠죠? 힘내시고요.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유바이러식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00원에 15% 들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세요? 네.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네, 1,500원. 잘 사셨는데. 네. 직접 사셨어요? 아니, 직접 사고 제가 땅바닥에나 이게 보여서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네, 맞아요. 쌍바닥이라 그러죠. 잘하시네. 쌍바닥이라 네. 그래. 이걸 쌍바닥이라 그래요. 네. 쌍바닥은 뭐냐면 바닥을 2번 접었다. 근데 우리 그거 대표님도 배웠어요, 그거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분들은 네. 왜 우리 연세가 계신 분들 이렇게 쌍바닥 공부하시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할까요? 그죠? 이런 쌍바닥 알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도 우리 젊으신 분들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쌍바닥도 연구하고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하여튼 네.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이런 자리대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잘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업종을 보는 거예요. 업종을 딱 보고요. 네. 업종 자체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에요, 지금요. 주도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네. 볼 때 이제 이 종목은 근데 이 거래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이 거래가 네. 없다는 거는 이 분봉을 보면 이렇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살 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사지 마세요. 나중에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이 바닥이라는 것들은 가격을 얼마만큼 지지했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를 원바닥, 이 투바닥이라 네. 그래요. 이렇게 투바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여기 밀릴 때 한번 잡아보세요. 요렇게 네. 보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가 고점이라고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네. 더블 바닥을 잡은 자리가 이제 저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여기는 외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게 이제 고점이고 이제 외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이게 외봉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네. 이제 조정을 들었고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나고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하고 횡보해요. 네. 그래서 여기 횡보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요. 상승하면 네. 하락하고 하락하면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던가 다시 하락해요. 그래서 세 개의 네.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네. 조건들이 이 고점을 만들려면 이 거래가 없었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이 조정의 네. 고점을 찍고 거래가 밀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네. 다시 쌍봉을 만드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요 위까지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를 13,000원, 13,500원 잡아도 돼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 얼마에 걸어놓을까, 선생님? 13,000원이요. 13,000원에 걸어놓으세요. 네네. 여기가 이제 아이고, 윗꼬리가 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네. 매물이 좀 있어요.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3,500원이니까요. 13,0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럼 팔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네. 수익 많이 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늘은 이제 송도 강연회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송도로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연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략을 짜는, 그다음에 주식 심리, 그다음에 시세에 흔들리지 마라라는 것들을 강연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왔는지, 그다음 어떻게 패턴을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기업의 펀드메탈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시세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패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장소 잘 보시고 시간 잘 보시고요. 이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식은 심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세의 흔들림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시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죽었다, 오늘 시세가 살았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오래 해야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막 흔들리는 시세보다는 이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흘러내린다, 시세가 빠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 자체는 위쪽이기 때문에 잠시 이 쉼이 있을 뿐이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예, 주식 시세의 심리를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나이코요. 매수가 비중은요?
2,800원에 10%. 4,800원에 10%.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셨어요? 따라가셨죠? 네. 왜 이런 걸 따라가시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죠? 네. 이 테마로 붙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로 엮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엮였고 막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따라가면 이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꼭대기에서 딱 사셨잖아요. 네. 보고 있다가 그죠? 여기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를 넘어가면 좋을 건데요. 여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금방 나와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여기 라인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걸어놓고 나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얼마에 걸어놓으면 될까요? 혹시 손해 많이 보셨죠? 주식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회피하고 싶죠. 네. 빨리 그죠. 그래서 이제 빠른 종목을 원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막 그러다 급등하는 보니- 종목 가서 야 나는 막 이렇게 세니까 엊그제도 막 한 15%, 막 27% 올라갔으니까 빨리 하고 나와야지라는 생각 들시죠. 그렇지 안 드세요? 사람은 다 네, 똑같아요. 어느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래요. 저도 그래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급할수록 더 급해지거든요. 급한데 더 급해지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면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센 것들을 건들게 돼요. 시세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온갖 이 선수라 그래요. 이 종목을 잘 컨트롤하거나 그다음에 흐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에 의해서 주식을 하는 것들은 나중에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백날 달려봤자 내가 지거든요. 그럼 안 달리는 게 좋거든요. 우리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많을까요? 제가 이길 확률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죠. 그러면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달리면 지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져.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들 생각해봐요. 좀 싸게 잘하는 사서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못 찾은 거예요. 네, 내가 잘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를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분명히 판단이 선생님 안 잘하신 거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뉴스를 만들어서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금방 꺼져버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테마로 붙어갖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금방 밀려요. 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신용이 4%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야, 우리 나 손해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가지고 사갖고 들어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빡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알겠죠?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위에 온다 그러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걸어놓지 말고요. 계속 시장을 보세요. 네. 계속 보세요. 네, 아니 이제 보다가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서 보다가 네. 잠깐 한눈 파면 그때 올라갔다가 다 탁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종목, 같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종목을 사기 때문에 내가 잠깐 안 보고 있는 상태에 올라가 있다가 돌아와 보면 다 떨어져 있고요. 네. 내가 보고 있는데 뚝 떨어졌다 잠깐 돌아오면 올라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네. 이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아야 돼요. 네. 그거 더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돌아와서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이 위쪽으로 확 튀어 올라올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파세요. 알겠죠? 팔 때는 네. 걸어놓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잖아, 주문을 걸어놓잖아, 5,000원 막 이렇게 네. 걸어놓잖아요. 네. 걸어놓지 말고요. 매도를 밑으로 팔아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간 금액의 밑에요. 네, 밑으로 그냥 바로 팔아버려요. 빨리 팔으라는 얘기예요. 걸어놓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게 네. 이렇게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이게 우리 매도의 주문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하시는 지정가 매도를 해요. 이 가격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매도를 했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시장가 매도라고 그래요. 시장가. 시장가 매도를 누르고 그냥 바로 매도하면 바로 밑으로 다 팔려버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고 위로 확 밀려요. 여기 보면 이날도 여기 보면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네. 플러스 9%까지 막 가다가요. 마이너스 6%에 끝나서 변동성이 세죠. 그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종목이 많더라고요. 이런 제가 종목이 알기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싼 네, 것들이잖아요. 이게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바로 시장가 매도하는 게 나아요. 이제 시세가 빵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어놓지 마요. 이렇게 바로 그냥 밑으로 팔아버리세요. 그게 맨날 이게 걸어놓기 때문에 내 거 안 팔리고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냥 시장가로 해서 매도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000원 위에 넘어가면 네. 조건이 얼마냐면 5,000원 위로 딱 올라간다. 그럼 바로 밑으로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와버리세요. 네. 알겠죠?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그또 살 때는 또 이제 신용 있잖아요. 여기 신용. 예. 이 신용 물량으로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신용이라고 체크해 있죠. 예. 이걸 이제 신용 물량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 있죠. 네. 증권사로 전화해서 신용 물량을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줘요. 그 물어봐서 꼭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살 때 신용이 많은 건 사지 마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3현. 삼양이요? 3현. 한 4면 사셨구나. 매수가 비중은요? 26,650원에 접대 샀는데 며칠 전에 샀는데요. 네. 그것이 뭐 저기 사고 나니까 그 뭐냐 무상증자니 없자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사신 이 사신 이유가 누구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막 따라 그거를 보셨어요?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샀는데요. 네네네. 46,000원에 샀다가 또 저때 28,000원 모처럼 만에 오르길래 또 8,000원 또 그냥 네. 바보처럼 사고 났어요. 샀어요. 또 그거를 또 왜? 그랬었어요? 그래. 예, 네. 예, 그래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무상증자인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가지고. 네, 이제 주식을 준다는 얘기고 이 회사는 이제 방산,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로봇 뭐 여러 가지 많이 예, 해요. 예, 실적 예. 베이스가 괜찮은 종목이에요. 실적 베이스도 예. 괜찮고. 근데 이제 네. 신규주의 특징상 우리가 신규주를 네, 네. 매매할 때는 이 변동성이 되게 잦아요. 막 네, 올라갈 네.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또 빠질 때도 되게 오래 시간 동안 이게 기간 조정이 일어나요. 네, 예, 이번에는 지금 매수가가 26,000원이세요? 네, 네, 26,650원.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29,000원 라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네네. 29,000원. 그러면 그 위로는 못 받아보다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네. 우리가 1층에 올라가면 2층이 있고 2층에 올라오면 3층이 있잖아요. 3층이 있다가 다시 3층이 꼭대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 2층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네. 뭐냐면 이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층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2층이 오고 3층이 예, 오잖아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식도. 얘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29,000원 라인이 넘어가야 이제 3만 원이 네. 나와요. 근데 29,000원을 아, 얘기한 거는 여기 보면 네. 윗꼬리가 많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 윗꼬리가 네. 많이 여기 삐쭉하게 윗꼬리 나왔죠. 네. 여기 보면 엊그제 수요일 날 잘 가다가요. 장중에 네. 20%까지 올라왔다가 종가 부분에 네. 5%로 끝났어요. 그건 뭐냐? 네, 여기 네,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 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손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몇 달 동안 야, 나 기다렸는데 내 가격이 왔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판 거예요. 네네. 근데 판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흡수라 그래요. 매도 물량을 많이 떨어진 걸 누군가 사야만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걸 샀냐 아니면 또 밀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어제 봤을 때 이 종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날 얼마에 끝났냐면 이 종목이 종가가 24,950원에 끝났어요. 근데 어제 종가는 25,150원이에요. 종가가 전일 종가가 또 올라 있죠. 이거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종가를 깼을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간을 주면 29,000원까지 우리가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오면 일단 파세요. 알겠죠?
네네네.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긴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더 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는- 네. 저는 한전산업 네. 전에 대표님이 저기 말씀하셔서 소나기가 컸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거든요. 아, 대표님이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놈의 손가락이 네. 그냥 또 15,600원에 또 샀어요. 또 사셨어요? 응, 이거 수익 많이 사지 나셨는데. 말랬는데. 많이 나지 않았어요? 예, 수익 많이 냈어요 그때. 그 또 이제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네. 사서. 또 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 종목은 맞습니다.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나는 네, 옛날에 네.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또 수익을 낼 거야라는 기대감이 머릿속에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주식이 네, 어려운 잊어버려요. 게 이걸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네,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의 심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컨트롤하는 게 주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뜨는 게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 그래요. 주식은 네. 스탠스보다 방향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절충하는 거냐, 절제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네. 주식 심리학이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을 이제 트레이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내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다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제 습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 무의식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매수하는 그 습관이 생겨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기억에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야 지금은 싼 거야. 왜 그러냐면 19,000원까지 갔는데 16,000, 15,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제 바닥 라인을 딱 체크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격이 이제 잘 보면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이라고 하면 아하.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저점이고요. 여기 저점, 여기가 네. 이제 고점을 네. 딱 항상 고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리바운딩이 들어왔던 자리를 딱 동그라미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지금 이 쳐보고 대표님 바닥이죠? 그러니까 거의. 박스권 하단이라 그래요. 예. 박스 하단. 네, 박스 하단.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라인이 네. 잡아주는 지지 라인인데요. 요 라인까지는 빠지지 않고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요 네, 라인이 네. 1차 바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을 지지해 주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하나, 이 둘, 이게 세 개. 이제 네, 쓰리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에 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왔다라고 해요. 이게 쓰리 바닥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을 위치를 볼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네. 밀렸으면 이 다음에도 밀렸고요. 여기도 밀렸을 거예요. 근데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외공이 네. 됐든 기관이 됐든 이 가격이 이제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손해 네. 나는 거예요. 누군가 많이 산 사람들이. 근데 잘 보면 여기 보면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둥성 들어왔고 네, 네, 네. 여기 거래가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빠졌죠. 네네. 그다음에 거래가 어때요? 줄었죠. 그러면서 또 네, 거래가 네.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또 거래가 죽었죠. 그러면 이 네. 패턴이 똑같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네. 이제 지금은 네, 네. 안 움직여요. 왜요? 네. 박스 하단이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 기간 한번 봐봐. 이렇게 기간. 여기 거래가 보면 줄었어요. 네, 여기 보면 거래가 줄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 그럼 여기도 텀이, 네네. 예, 여기 텀이 한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빠르면 네네. 한 달 반, 이제 두 달 사이예요. 그럼 여기 이제 9월, 네. 10월, 11월 정도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네. 잘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게 아직 이제 조정이 끝났고 바닥 잡았기 때문에 옆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래가 들어올 시기점을 네, 보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냐면 17,000원까지 잡아요. 상단. 그렇죠. 17,000원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보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박스권 아, 상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전산업의 모멘텀을 봐야 돼요. 뭐가 있냐?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있냐라는 것들은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고요. 원전에 네. 대한 영향, 그다음에 이제 전선 노후 전선의 교체 네. 이런 것들이 아직 네, 남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요. 예,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시간을 주면 16,000원에 팔 수 있어요. 16,000원, 17,000원 라인에.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고 가면 되고요. 네. 이런 것도 볼 때는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들어와요. 여기 보면 네, 네. 9월 5일부터 이제 기관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죠. 매수가 네, 좀 네. 가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해도 16,000원까지는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시간을 주고 갖고 오면 돼요. 네, 네, 네. 수익 날 겁니다, 이번에도.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네, 16,000원 네. 꼭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대표님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조금만. 하지 네, 마세요. 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하지 말고요. 이 종목만 네. 끌고 가다가 우리가 매도하는 네. 전략을 쓰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네,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을 네, 사고 네. 싶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어디에서 빠졌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놔봐요. 그 중간에 네, 사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고점이고 저점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야 지금 흘러내리고 있구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이제 5일선 네. 혹시 아시죠? 네, 네, 네. 5일선이 이렇게 꺾어드리잖아요.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사지 네, 마세요. 네. 5일선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때 이제 포인트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꺾여 있기 때문에 더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자체가 꺾고 캔들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힘을 네, 받고 네. 올라가요. 그리고 아, 타점은 그렇구나. 5일선 잡는 거예요. 5일선 밑에는 사지 네, 마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좀 더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실 겁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종목 어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73,000원에 49%요.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 힘들어요. 로봇 관련주 기대가 많은데 잘 못 가죠. 네, 그리고 또 네. 오늘 날짜로 보호회수가 해제되는데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오늘 낮으로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시간에 보셨어요? 1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영향은 없고요. 큰 영향은 없어요. 먼저 선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이제 언제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어요. 로봇 관주가 네. 어디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겨울 때 많이 움직여요.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그건 이제 기대감 네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사이클이라 그래요. 보면 로봇 관련주가 최근 바닥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로보틱스는 네. 좀 밀려 있지만 뭐 유일 로보틱스나 그다음 레인보우나 SPG, 큐렉소, 그다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좀 힘드시더라도 그 연말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자리라면 월요일 날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되거든요. 근데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3,000원이면 목표가 8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걱정되시죠?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금액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커요. 예전에 네. 10만 원대 갔을 때 수익을 보고 네. 내려오길래 다시 올라갈까 해서 가격대가 매력적이어서 네, 재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이 자리는 괜찮아요. 그때-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데. 이게 지금 타점 자리거든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네네. 월요일 날 만약에 밀려오는 거기 사도 돼요. 꼬리 들고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 장대 네. 음봉 나오는데 이 꼬리가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마 저점 날릴 확률이 많아요. 6만 원짜리가. 6만 원 밑에 떨어지면 네.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8만 원까지 팔 수 네네. 있으니까요. 힘들더라도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네. 좀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10분 후에 2부에도 열심히 스타드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